안녕하세요.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. 제가 파주 원롱에 있는 딱 하나 남아있는 전원주택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분양이 끝난 집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분양이 끝났는데 촬영을 하는 건 이 옆에 있는 집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. 집을 짓는 걸 계획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땅은 있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잖아요.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. 그렇게 내 집을 직접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양이 끝난 집이라서 제가 뭐 사이즈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할게요. 오늘은 분양이 끝났지만 이 옆에 촬영해보고 싶은 이 집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분양이 끝나서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는데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, 건축 면적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지 면적은 약 120평 정도 되고요. 건축은 2층까지 45평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. 자, 들어왔을 때 마당이 이쪽,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넓게 있죠. 지난번 타입은 기역자로 이렇게 돌아가서 뒷공간으로 이어졌다면 이번에는 이 앞을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. 뒷공간이 없느냐? 그렇진 않습니다. 뒷마당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마당을 많이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타입입니다. 자, 부동수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뒷공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자,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 앞에 데크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. 합성 데크를 시공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습니다. 비용은 더 들기는 하지만 방부목 데크보다는 합성 데크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합성 데크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방화문, 도어락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세대 현관도 이 건축 면적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아요. 좌측에 일괄소등 버튼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, 또 우측에 신발장 4칸인데 가운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8칸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. 중문은 지난번 타입은 이렇게 다 보였잖아요. 불투명 처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타입은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죠. 중문도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. 그래서 내 집 마련, 내 집을 지어서 살기 희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.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. 자, 여기가 1층의 방인데요. 에어컨 뭐 있고 방 크기도 제법 넉넉합니다. 붙박이장 설치해 놓고도 이 정도 방 사이즈면 꽤 큰 방인데요. 1층의 방이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하시는 분들은 건축 면적을 더 늘리시면 되겠죠. 참고하셔야 될 건 건축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평당 건축비가 더 늘어납니다.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겠죠. 북박이장이 이렇게 매립이 아니고요,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 겁니다. 근데 나는 좀 매립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건축할 때 그렇게 의뢰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1층에 방이 있고 들어와서 정면에 문이 하나 있죠. 열어보면 뒷공간입니다. 뒷마당도 제법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저 끝에 부동수전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는 뒷마당이 들어와서 정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좌측은 거실입니다.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실링팬이 있는데요. 이 실링팬 써보신 분들, 저는 안 써봤는데 써보신 분들이 진짜 극찬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집을 짓기를 희망하시는 분들, 뭐 계획하시는 분들 꼭 실링팬은 설치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1층 거실 굉장히 넓게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. 잘 만들어 놨고요. 남향 배치인데 주방하고 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거실 창도 채광이 좋고 주방 창도 채광이 좋은 편입니다. 자, 뭐 당연하겠지만 바깥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겠죠. 문을 열고 바깥 테라스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거실도 그렇지만 역시 주방 쪽에서도 출입은 가능합니다.
자, 이번 타입은 주방하고 좀 분리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.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. 가벽 형태로요.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답답하다 그러면 없애면 되겠죠. 간단합니다. 요거를 그냥 아예 건축할 때 빼버리면 이렇게 하나처럼 넓게 보이겠죠. 그래서 개방감은 확실히 있을 건데 분리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뭐 이런 형태로 건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주방 크기도 괜찮습니다. 넉넉한데 이쪽에 식탁이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추가 식탁은 설치할 공간이 따로 없는 겁니다.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, 나는 그냥 식탁을 따로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아일랜드 식탁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빼버리면 되겠죠. 건축하실 때. 그런데 이 타입은 이렇게 식탁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뭐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 대인데 2대 나란히 놓고 싶으면 이 칸을 좀 줄이시면 되겠죠. 얘를 없애고 이렇게 넓게 해서 2대 나란히 놓으시면 됩니다. 자, 나머지들은 다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역시 슬라이딩 도어로 불가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. 제가 신축 빌라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용도실 문은 슬라이딩 도어, 포켓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. 여닫이 문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를 다 못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설치를 해 두신 것 같고요. 다용도실도 넓은데 보조주방까지 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집을 짓는다면 저는 다용도실을 굉장히 크게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보조 주방 겸 야외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 예정인데,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하신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죠. 그런데 이제 이번 타입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보조 주방만 설치가 되어 있고, 요 문이 있죠? 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. 그냥 돌아가는 길목 정도에서 옆으로 가면 뒷마당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 살펴봤고요. 요 옆에, 그러니까 계단 아래쪽에 문 만들어서 서비스 공간 하나 생겨나게 됐는데 이 안쪽에 또 문이 있더라고요. 열어보니까 보일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. 어떤 단독주택들은 보일러실을 또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는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번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번 타입 와서 보니까 이 안쪽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1층 메인 욕실에 욕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욕조도 사실 호불호가 있죠. 원하시는 분들은 욕조를 설치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성인인 자녀분들인 가정에는 욕조가 필요 없을 거고요. 좀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다, 욕조에서 좀 쉽게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선호하시고 또 그렇더라고요. 건축하실 때 원하는 스타일대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죠. 환기창은 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계단 넉넉합니다.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한 1m 정도 되게 계단을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올라오면 이번 타입 역시 좌우측으로 방들이 하나씩 있는데요. 우측에 있는 방을 먼저 좀 볼게요. 역시 붙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있고 방이 직사각형으로 생기긴 했는데 이 방도 작은 방은 아닙니다. 자, 2층에 첫 번째 방 있고요. 이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가족실처럼 쓸 수 있게끔도 해놨고 2층에 거실처럼 쓸 수 있게끔도 해놨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. 만약에 손님들이 좀 많이 왔다 그러면 침실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. 여기만 닫아놓고 불투명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침실로 사용해도 좋을 이런 멀티룸 공간이 2층의 가운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.
자, 이렇게 해놨는데 2층에는 이 지난번 타입처럼 베란다 공간이 따로 없어요. 그런데 건축할 때 2층에도 좀 작긴 하지만 야외 테이블을 갖다 놓고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설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번 타입은 그게 없습니다. 그냥 요 전체 침실이나 아니면 뭐 멀티룸처럼 쓸 수 있게끔 건축을 해놨더라고요. 2층 메인 욕실도 있습니다. 넉넉합니다. 이 환기창 있고, 그리고 이번에는 욕조를 뺐습니다. 이거는 지난번 타입하고 동일하네요. 자, 건너가면 두 번째 방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북박이장을 설치하긴 했는데 창을 사이에 두고는 공간을 비워놨죠. 윈도우 시트처럼 수납장을 설치해 놨습니다. 뭐 이런 느낌도 괜찮긴 하죠. 그런데 수납을 많이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은 자녀분들, 조금 어린 자녀분들한테 쓰도록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뭐 에어컨 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. 그러면서도 이 방 크기가 제법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어떤 단독주택 하나 촬영을 했을 때 지금 기억이 나는 건 방마다 다 욕실이 있었어요. 그런 컨셉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다만 방마다 그렇게 욕실이 다 있으면 건축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방마다 욕실이 있는 컨셉도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분양은 끝났지만 참고 영상으로 보시라고 이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뭐 이 집처럼 지으시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이 집을 보고 이런 집이면 좋겠는데 조금 내 입맛대로 좀 바꾸면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고 영상으로 보시라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. 아주 제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분양이 끝났어도 참고 영상으로 보시라고 이런 집들 종종 소개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